안녕하십니까. 정봉주입니다. 어저께 제가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 개선안에 대해서 이제 금융개혁당에서 핵심 공약으로 선택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올리니까 상당한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더 그냥 공매도에만 집중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 다 옳은 말입니다. 제 의견은 그냥 의견일 뿐인 거고, 이제 사실은 이제 정당을 실제로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의 그 또 의견이 가장 중요하겠죠. 어떻든 저는 이제 언론이라면 이제 조선일보나 중앙동아 뭐 이런 것처럼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개혁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취지에서 얼마든지 칼럼이나 사설을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건데, 아무튼 저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의견을 충실하게 또 전달해 드려야 그 중에서 이제 취사 선택을 하셔가지고 좋은 건 받아들이시고, 또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버리셔도 되는 게 또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저는 언론기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튜브계에서는 또 이렇게 또 언론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금융개혁들이 잘 돼야 되고, 또 대한민국 어떤 금융선진화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 국민연금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꼭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공매도, 우리가 이제 불법 공매도에 관련된 이제 이야기랑 이거랑 과연 그렇게 다를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더더욱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봤을 때는 이제,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이제 금융개혁을 요청하는 사람들이란 분들이 1,700만이 다 어떻게 보면 금융개혁을 원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도 스펙트럼이 상당히 좀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면 정말 박승현 작가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박수치면서 공매도, 불법 공매도에 관련돼서 신한 증권이라든지 또는 금융감독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제 압수수색해라 이런 분들도 있고, 또 1,700만 명 중에는 또 어떤 분들은 상당히 또 온건하신 분, 온건이라기보다는 뭐랄까요, 그냥 좀 약간 그냥 중간적인 스탠스 취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할 것 같아요. 저는 상당히 다양.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1,700만 명이 완전히 다 박승현 작가에 대해서 동의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싶지만 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확실하게 내 거라도 만들어야 되는 게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다 어제만 해도 나 다 찍어줄게, 다 반드시 너 찍어줄 거야 라고 했는데도 안 찍어요. 제가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옆에서 봤든 또는 같이 선거운동을 해봤든 보면은 완전히 그거는 천양지차입니다. 우리 옛날 반정선거 했을 때도 보십시오. 10명이 다 찍기로 했는데 실제로 손대면 표 보는데 한 표, 이런 경우 많잖아.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친구 울고. 10표 나오기로 했는데 솔직히 한 표 나오고, 그러니까 자기가 찍은 거 하나, 나머지는 다 안 찍었대.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 초등학교 때 선거, 반장선거 같은 거 해보면은, 친구들이 다 찍어줄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표인데 그 한 표가 자기가 찍은 거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경우. 그래서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울고 집에 가고, 이런 경우, 본인도 그런 경우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있었을 걸 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선거라는 거는 정말 냉정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스펙트럼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아요. 이런 얘기 한번. 근데 우리는 금융개혁당은 아무리 넓어도 결국 금융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 제가 어저께도 왜 국민연금에 관련된 것이 우리한테는 신의 한 수라고 그러냐면, 국민의힘이라든지 민주당에서는 이 금융에 관련된 것만 이야기하기에는 그들이 갖고 있는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너무 넓어. 그래서 금융권 하나만 얘기하면 왠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너 금융권에 돈 받았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거나, 또는 너 주식 투자하니? 요즘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상하게 왜 공당이라는 존재가 공매도 얘기만 하고 앉았고, 주식 얘기만 하고 앉았고, 국민연금 수익률? 그거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것도 뭔가 좀,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금융개혁당만큼은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금융에 관련된, 그리고 수익률에 관련된 어떤 담론을 펼쳤을 때, 그래, 너는 거기에 대한 전문가 같아.
그래, 수익률, 오케이, 뭐, 금융개혁당이니까 당연히 금융에 대해서는 전문가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박지모 회장님 같은 경우도 뭐 하시는 분인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왠지 저 느낌에 박순혁을 지지하는 모임의 대표니까 왠지 뭐 소위에서 뭐 본업이 증권이 아니래도 상당히 증권에 대해서 수십 년간 뭔가 이렇게 경험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들지 않나요? 그리고 뭐 한투연이니 뭐 이런 분들도 비록 그분들이 뭐 소위 신한증권 사장이라든지 또는 뭐 한국투자증권 사장 이런 분은 아니래도 왠지 한 20, 30년 정도 증권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 것 같은 느낌. 그게 바로 금융개혁당이 주는 이미지예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이미지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제3자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알아야 바로 선거에서 이깁니다. 근데 금융개혁당을 다른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요? 상당히 작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미 생각하고 있어. 이미. 너희들 그냥 증권하는 애들이네. 뭐 이런 정도로 이미 작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서 공매도만 얘기하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정말 뭐 한 10만, 20만 정도 모인 애들끼리 하는 얘기야?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공산이 저는 솔직히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공매도하고 과연 불법 공매도의 문제나 또는 불법 금융 거래에 관련된 문제 또는 불법 카르텔, 금융 카르텔의 문제가 과연 국민연금하고 관련이 없을까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잘 모르는데 아마 박순혁 작가께서는 국민연금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국민연금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또는 국민연금이 뭐 조직적으로 뭐 이렇게 거기에 뭐 관여해가지고 무슨 뭐 돈을 빼돌리고 이런 건 아니겠죠. 근데 다만 제가 작년에 우리 국민연금 그 수익률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12%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12%가 나왔으면은 사실은 보통 우리가 뭐 포트폴리오를 하면 대부분 다 이제 뭐 약간 비슷비슷하잖아. 뭐 예를 들면 어디 뭐 조금 투자하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작년 수익률을 보니까 해외 주식에서 거의 다 나온 거야. 해외 주식에서.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상당히 저조해. 같은 증권인데 포트폴리오를 했는데 만약에 그걸 100%다. 그러니까 그것도 절반으로 잘라서 30% 정도를 해외에 넣어가지고 지금 12% 정도가 나오고 국내 주식은 상당히 저조했단 말이에요. 그냥 만약에 제가 만약에 저는 펀드 같은 거 운영을 많이 해봐서 제가 이제 제 개인 펀드 그럴 때 바로 바꿔버리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면 좀 좋은 데로 바꿔버리면 이게 만약에 해외 주식 쪽으로 100%가 돼 있었다. 그러면 뭐 지금 수익률이 20% 나 있는 거야. 20%. 20%가 나 있으면 12%가 났을 때 우리가 100조라고 그랬는데 20%가 나 있으면 200조가 돼 있는 거죠. 200조. 그러면 연금이 이제 200조니까 하나 50을 4년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고갈 시점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3년에 박순혁 작가께서 이제 그걸 뭐 감시하고 감독해서 국민연금 운영본부장을 불러다가 어떻게 펀드 어떻게 짰고 어느 회사에서 어떻게 당겼고 또 어떤 공매도 세력한테 걸리지 않게끔 국민의 혈세가 뭐 국민연금 기금이 함부로 쏘이지 않게끔 했느냐라고 막 꼬박꼬박 다 이렇게 보면서 하면은 뭐 3년에 예를 들면 100%가 됐다 이러면 그야말로 정말 대박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국내 주식은 그렇게 참담하고 국외 쪽, 해외 쪽에서만 투자한 것만 그렇게 수익이 났느냐 이거지. 12% 중에서. 저는 그게 참 궁금해요. 아니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은 다 한국에 있는데 뭐 LG화학이네 뭐 LG 이노베이션, SK 이노베이션이네 SK 올이네 뭐 또 작년에 에스코프로는 또 얼마나 좋았어. 에코프로가 막 10배가 올랐는데 그런 것들은 다 뭐 어떻게 된 건지 없고 왜 국내 주식은 그렇게 다 저조하고 해외 주식만 그렇게 다 이렇게 성공을 했냐 이거야. 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주식에는 그렇게 문외한이냐 이거죠. 국민연금이라는 곳이 왜 우리 한국 기업에 더 빠삭해야 되고 아니 밖에 나가가지고 돈을 못 벌어야지 밖에 나가서는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와가는데 자기 동네 안에서는 돈을 못 번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는 솔직히 제가 그쪽에 국민연금에 뭐 몸을 당한 적도 없고 그 운용기금 본부 이런 데서 제가 근무를 안 해봐서 솔직히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국내 기업 주식이, 국내 주식이 더 저조해야만 하는 겁니까?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 공매도를 척결하자, 또는 금융 카르텔을 척결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결국은 뭔가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 왜 이러지?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우리가 뭐 30년, 40년 전에는 공매도 척결, 뭐 불법 카르텔 척결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왜 안 했느냐? 그거를 뭐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뭐 좀 이상하다 하는 사람들이 적었던 거지. 왜 하는 사람도 적고, 뭔가 어떻게 보면 그거를 이제
수행에 나가면서 돈 잃은 사람들이 보통 뭐 큰 손들만 돈 잃지 일반인들은 뭐 증권 같은 거 잘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소문이 입소문이 안 나는데 이건 이제 근래 한 10년 정도 됐을 때부터 뭔가 자꾸 뭘 하다 보면 자꾸 이상하게 뭐가 갑자기 수직 낙하를 하고 주식이 갑자기 폭락을 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한 번, 두 번은 막 그렇게 우연이 됐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결국은 이제 박순영 작가께서 이상하다 했는데 박순영 작가께서 이제 그 비밀을 폭로를 해주신 거잖아. 그러면 과연 그게 그런 거밖에 없겠냐는 말이에요. 공매도밖에 없고 금융 카르텔밖에 없겠냐는 말이죠. 그게 공매도 하나밖에 없겠냐는 거지. 제가 예를 들면 국민연금에서 따박따박 만약에 그 수익을 따박따박 내는 쪽으로만 운용을 하고 예를 들면 에코프로 같은 것이 있었어. 솔직히 이번에도 에코프로 그거를 안 담아가지고 증권사 애널리스트냐 펀드 매니저니 많이 잘렸다면서요. 그렇게 왜 그런 걸 제대로 못 해가지고 우리 돈을 이렇게 못 불렸냐 하면서 막 엄청 모가지가 날아가고 했다지 않습니까? 공매도 쪽에 또 배팅한 사람들도 다 모가지 날아가고 박순영 작가께서 자기 입으로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신기한 게 돈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 오히려 우리가 뭐 도박을 해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딴다면서요. 딴다면서 이게 운칠 기삼인데 세력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배팅할 때는 그러면 국민연금보다 돈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기관이 어디 있냔 말이야. 그럼 무조건 이겨야지 왜 지냔 말이지. 왜 국내 기업에서 그렇게 국내 주식에서 그렇게 맨날 마이너스가 나고 해외 주식에서만 그렇게 플러스가 나서 결국은 해외 주식으로만 돈 벌어가지고 12%가 됐다는 얘기 말이야. 하냐는 이거죠. 저는 그 부분이 사실 어저께도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어저께는 이제 워낙 이제 그 화두를 던지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에서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이라는 어떤 운용이라든지 수익이 만약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불법 공매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없고 그리고 금융 카르텔 같은 것도 없고 그리고 박순영 작가 같은 분들이 만약에 금융개혁당에서 몸을 담으셔가지고 총재가 되셔가지고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되셔서 자 와보시라고 하면서 다 불러다가 국민연금 운용기금 사람들 다 불러다가 하나하나 이제 유리알처럼 맞춰가면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하면은 과연 지금 수익률보다 더 낫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분들도 힘들겠죠. 힘들겠는데 어떻게 혁신이라는 거는 이전하고 똑같은 것을 계속하면 혁신이 안 이루어지죠.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이 박순영 작가 같은 분들도 나라에서 너무 뭐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런 분들이 있어야 금융도 발전을 하고 뭔가 자꾸 혁신이 일어나지. 자꾸 싫은 소리 한다 그러고 저 시끄럽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저런 분들 자꾸 어디 잡아가고 불법 압수수색하고 그러면요 나라가 발전이 없어. 기업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윗사람 노릇 할 때 하더라도 예를 들면 누가 막 이렇게 반대 소리하고 안 좋은 소리하고 그러면 그거를 자꾸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 그 기업이 안 돼. 발전이 안 되고 혁신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그런 얘기 하면 그때가 들어보고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정말 어쩔 수 없겠지만 솔직히 일간 말이 되는데 본인들이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그냥 막 묵묵부답하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 금융 카르텔 이런 것들 분명히 말이 되는 얘기인데 저거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그건 고쳐야 되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고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불법 공매도라든지 금융 카르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척결 첫 번째 공매도 불법 카르텔 척결 그리고 또 하나 국민연금 수익률 개선 이 두 가지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그냥 박순영 작가께서 금융개혁당 총재지만 향후에 계속 써먹을 수 있는 화두입니다. 이게 왜 한 번에 해결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남북 통일을 한 번에 이룰 수 있습니까? 남북 통일 가지고 지금 여야가 지금 60년째 우려먹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지금 한미동맹 가지고 70년 우려먹고 있는 거고 민주당이 민주화 독재니 뭐니 그런 거 쌍팔년도 때 쓰던 그 독재 타도 이런 거 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영화의 독재 타도 니무리아 행진곡이니 뭐니 정말 징그럽게 나오고 있는 그 음악 듣기도 싫은 음악을 계속 하고 지금 독재가 어디 있어요? 독재라는 게 도대체 뭐야? 제가 부모님한테 들었던 독재는 정말 대학생들 끌고 들어가가지고 지하실에서 몽둥이로 죽도록 패고 그 다음에 피 철철 흘러가는 거 애를 그냥 물고 음하고 이게 독재지. 도대체 그렇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독재도 웃기고 소위 얘기해서 그리고 북한을 이용해서 전쟁을 빌미를 해가지고 안보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얘기도 웃기다 이거지.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뭐냐면 국가의 혁신. 이게 중요한데 박순영 작가께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부분도 한 번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에요. 금융개혁이라든지 금융 카르텔을 척결한다든지 이것들은 한 번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야. 이게 만약에 이루어지려면 아무리 못해도 10년, 15년, 2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 걸려야 될 일들이에요. 그리고 국민연금 수익률 개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걸 1%, 2%, 3%씩 조금씩 올려가지고 예를 들면 10년 안에 우리가 정말 뭐 2배가 됐다 또는 뭐 3배가 됐다 이러면은 세상에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박정희가 됐다는 게 아니라 박순혁이 됐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 연금을 예를 들면 10년에 100만 원 받을 거를 200만 원 받게 줬다 그러면 그게 박순혁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박순혁이 대단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박정희의 또 다른 혁명인 거, 제2의 혁명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그게 댓글을 써주셨다고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연금 부자 만들어 달라 401k, 미국의 401k 그거처럼 우리도 정말 잘 운용해가지고 저런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같은 데 투자해가지고 미국은 지금 연금을 받는 401k 때문에 엄청 지금 연금을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고 이런 연금 부자들이 많대. 응? 그럼 우리도 만약에 국민연금이 수익률 잘 내가지고 한 달에 3,400씩 받고 이러면 그게 애국자지 누가 애국자겠습니까? 예? 그 사람 대통령 돼야지. 누가 대통령 돼요? 전 국민이 다 그 사람 대통령 찍지. 박순혁 대선으로 나가는 가장 1번 코스가 이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면은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수익률 개선 이게 박순혁 작가께서 그거 어차피 해도 안 돼 이러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박순혁 작가께서 그거 가능하다. 나 그거 할 수 있다. 내가 그거 좀만 보면은 수익률 조금 올릴 수 있고 올리다 보면 정말 제대로 펀드 매니저 찾고 해서 하면 할 수 있다.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는 그거를 꼭 공약에 넣으셔가지고 불법 공매도 그리고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 개선 이 부분을 통해서 1,700만을 진짜 자기의 표로 가져와서 향후에 대선도 도전하세요. 제가 봤을 땐 대선도 왜 도전 못합니까? 그렇게 훌륭한 공약이 있는데 어느 국민이 그걸 반대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을 한번 올렸습니다.